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9학년도 1학기 호텔 관광 영어 담당하고 있는 전다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다 영어학부시죠? 혹시 제 과목 지금 이번 학기 다 신청 혹시 하신 분 계실까요? 호텔 관광 영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영상에서 저를 보셨겠네요. 그렇죠? 실물이랑 어떻게 화면이랑 똑같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이번 콜로키엄에 준비한 자료는요, 저희 호텔 관광 영어가 이제 또 어떻게 학습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호텔리어의 이제 직업의 이해와 직업 마인드로 제가 조금 이번 콜로키엄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목차를 잠깐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요. 호텔 기업의 특성, 호텔 조직도와 호텔리어 직업의 이해, 호텔리어 직업 마인드, 마지막으로 직장 예절 및 감정 노동, 건강 관리 이렇게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학습법 이전에 호텔리어가 이제 또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마인드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특성이라고 하면 호텔이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는 글로벌화 시대가 됨에 따라서 호텔이 이제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투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그런 호텔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자료 나눠드린 거 보면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호텔 조직도 보시게 되면 호텔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우리가 식음료, 그죠? 식음료랑 객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밖에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실, 식음료, 그다음에 M&E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정이라든지 인사 파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객실, 연애 판촉부, 그다음에 객실 예약, 홍보부, 객실부, 그다음에 식음료부 안에 이제 조리 파트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인사, 구매, 시설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호텔리어의 직업의 이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장점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하는데 호텔리어라고 한다는 거는 어쨌든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곳들로 취업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호텔 경영을 공부하시더라도 뭐 항공이라든지 관광 이쪽으로도 취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취업이 쉽고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좀 좋아진다라는 거. 고객들을 만나고 또 직장 파트너로서 같이 만나기 때문에 사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또 사회적인 이미지가 좀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늘에 스튜어디스가 있다면은 땅에는 저희 호텔리어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이미지가 친절함과 좀 상냥함 이런 이미지가 좋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매너가 기본이기 때문에 좀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이런 그렇죠 매너가 좀 좋다는 소리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호텔 내에는 이제 저희가 계절에 상관없이 365일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복리후생이랑 이제 직업 비전이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한 2년 정도를 그러니까 저희가 딱 기준점을 잡고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저희가 호텔리어로서 좀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뭐 복리후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 정도의 개념으로 보실까요? 그런 게 좀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넘기면은 더 그죠 호텔리어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F&B 부서면 F&B,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객실, 프론데스크라면 프론데스크 이런 데서 같은 일을 좀 반복해야 하는 좀 지루하고 어떨 때는 좀 단조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의 본인 일이다 보니 즐겁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 일을 즐기거나 쉬고 있는 동안에도 일을 좀 하셔야 하고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일정을 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호텔은 24시간이고요. 3교대 근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쵸, 뭐 본인 일이 있는데 스케줄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희 호텔뿐만 아니고 24시간 그대로 하는 일에서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객과 상사로부터 받는 압박감과 질책, 자율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호텔 보시면요, 우리 백화점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면세점 같은 데서도 보시면요, 정형화된 서비스를 좀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정 노동자로서 나도 감정이 있는데 뭐 상사라든지 고객들로부터 좀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원하시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에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질책이라든지 좀 자율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연중 무휴라는 호텔 업무 특성상 그렇죠. 교대라든지 야간 휴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이제 직업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호텔리어에서 좀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호텔리어라고 하면은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호텔 경영학과가 전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학과 중에. 그럼 호텔리어라고 한다는 거는 꼭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야지만이 호텔리어가 될 수 있을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항공과라고 하지만 자기가 서비스 마인드가 되고 언어가 되고 그쵸. 부합하는 이미지가 맞다면 되는 것처럼 호텔리어에서도 중요한 거는 서비스 마인드, 언어, 그 다음에 상식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호텔이 뭐 그랜드 하얏트, 그쵸. 롯데, 뭐 힐튼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호텔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졸업을 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고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좀 베테랑 분들이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장기로 계시는 분들, 길게 계시는 분들이 많은지라 프론데스크에 가도 그렇게 롯데 호텔이랑은 다르게 연령층이 조금은 차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또 외국 분들이 많은지라 그렇게 호리호리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맞춰 가잖아요.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어 되고요. 좀 이런 마인드, 그쵸? 외국인이랑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막 가벼운 농담도 좀 받고 그런 이미지상을 좀 원하듯이 호텔마다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모든 호텔에서 좀 필요한 공통적인 조건은 앞에 보시는 한 3가지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객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일선상에서는 고객이지만 일을 하는 거에서는 저도 직원이 되듯이 입장의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매출과 서비스를 결정짓는 중심축이다. 그래서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거는 뭐 기준의 고객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저도 이 서비스 교육 같은 걸 가보시게 되면 고객은 왕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고객은 왕입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고객 중에 만약에 블랙리스트 만나시면 그분이 옳다라고 하면서 다 그냥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최근의 트렌드에 따라서는 고객은 그죠. 우리의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서로 직원은 직원으로서 고객은 고객으로서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줘야지만이 서로 그죠. 퀄리티 있는 그 서비스도 받아가고 직원도 그죠. 기분 좋게 서비스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몸가짐 기본 자세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호텔 같은 데 보시면 프론데스크도 보통 3교대 근무면은 10시, 1시부터 만약에 오조가 10시까지다. 그럼 한 30분 일찍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근데 뭐 이런 두발이라든지 복장, 그다음에 뭐 화장, 가방, 뭐 액세서리, 뭐 구두 이런 거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점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제가 나눠드린 거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자 종사원 같은 경우에도 두발, 와이셔츠, 넥타이, 상의, 하의, 뭐 얼굴, 손, 뭐 이런 식으로 구두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정말
거울을 보시면 그럴 때잖아요. 본인이 딱 나 완벽하게 오늘 될 때가 있어 하는데 오늘은 좀 너무 피곤하고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막 수영도 못 밀고 구두도 못 닦고 허겁지겁 나갔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검사를 해야 되냐,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는 그죠, 뭐 두발서부터 구두, 가방, 소지품까지는 그래도 종사원으로서 몸가짐,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제가 체크리스트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이기는 하는데요. 면접 보실 때도 호텔에서는 이런 걸로 좀 체크리스트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전에 강의할 때도 그랬듯이 교수님 저 조선호텔 가고 싶습니다. 저 힐튼호텔 가고 싶습니다. 막 친구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원하는 제가 인재상을 봐라. 호텔에 가서 이 호텔 아니어서 나왔어요. 그럼 6개월 뒤에 나와서 다른 호텔로 가는데 경력엔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원하는 인재상을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첫 발을 잘 디뎌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라든지 인재상을 꼭 봐서 이거는 기본적인 매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그 호텔 관광 영어 과목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의 인사, 대화 예절, 말하기라든지 경청, 인사 예절, 전화 예절, 이제 또 이제 받을 때와 걸 때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호텔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등의 인사를 항상 먼저 하는가. 근데 이거 사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기는 저는 분명히 하라 그래요. 누가 불렀을 때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들었다고 해서 그냥 들었겠지 하고 그냥 가면은 오해가 생겨요. 쟤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고객이 됐건 상사가 됐건 동료가 됐건 뭐 누구누구씨 혹은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불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 영어 이름은 소피아인데 만약에 소피아 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혜씨 혹은 뭐 소피아씨 하면은 그냥 네 하고서는 대답 한마디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서 그쵸, 그 컴플레인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전화 예절 같은 경우에도 경어라든지 밝고 분명한 발음. 전화 예절 중에서요,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해보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소속 어디입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은 하는데 안 들리는 경우 좀 한 번씩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상대방의 전화가 이렇게 너무 옹얼옹얼 혹은 너무 빨리 혹은 전화기가 안 들려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경험 해보신 분. 그렇죠, 해보셨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이건데요. 너무 빠르거나 적게 말하거나 하면은 그죠. 전화 예절에서도 그게 컴플레인이 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천천히 그리고 리체크라고 해요. 다시 한번 또박또박하게 말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지금 말 드릴 때 저 지금 말 잘 들리세요? 톤 괜찮나요? 가능하세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듯 하지만 그죠. 뭐 호텔에서도 그죠. 정형화된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밝고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맺는 인사말, 그쵸? 그 다음에 상대방이 끊은 후에 전화를 좀 끊는 거, 그죠? 한 3초 정도 있다가 끊어주시면 돼요. 1, 2초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전화 예절, 걸 때는 끝맺는 인사말, 마찬가지로 번호를 또 확인을 하는가, 이런 거에 이제 기본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감정노동 건강관리라고 해서요. 제가 호텔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여러분 혹시 유통 쪽에서 일해보신 분도 계세요? 어떤 일 해보셨어요? 어떤 거? 면세점 하고 계세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시구나. 감정노동, 그죠? 면세점이 우리 일반 우리가 쇼핑하는 마트랑은 다르게 백화점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실상의 복리 혜택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노동이 호텔이면 호텔, 면세점이면 면세점, 그죠? 백화점 등등, 그죠? 엄청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손님들한테만 받아도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만약에 같이 일하는 동료나 상사나 싸움이 났어요. 그거 어떻게 버텨요? 시간도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이걸로 그냥 나는 못 봤다. 못 본 척하고 그냥 하는 것도 손님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전화번호 있죠. 감정 노동을 관리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분들도 많이 근무를 안 하시다 보니까 힘들어요 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야, 형식적인 말뿐이야 약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해주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개인적인 관리 방안이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 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업무를 분리한다. 근데 이게 연극을 하고 있다. 이것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손님이 본인에게 그죠? 안 되는 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상사라든지 선배가 돼도 안 되는 요구를 해. 왜 누구누구 씨고 뭐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러서 제가 이러한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단순히 질투심이 혹은 신입사원이라 잡으려는 차원인 건지 정말 잘못돼서 알려주려는 건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건 제 경험이고요. 네, 그런 게 좀 신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베테랑 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심호흡, 간신 바꾸기. 차라리 밖에 나가서 소리 한번 싹 지르고 오세요. 그냥 중간에 화장실 가시지 마시고. 네. 조직적인 관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말들이 많죠. 그래서 정책 마련이 있고 의사소통 창구 마련, 직장 문화 개선, 그렇죠. 그다음에 근로 환경을 좀 개선해서 휴식 시간이라든지 휴식 시간을 좀 제공해 주는 거.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좀 돌아가면서 이제 자율적으로 해주는 것도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호텔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넣은 거고요. 우선 여기까지 제가 호텔리어 직업의 이해와 직업 마인드에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제가 이 다음에는 저희 2019학년도 1학기 그쵸 우리 호텔 관광 영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한 4분, 5분 정도 잠깐만 여러분들 심호흡하다가 시작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두 번째 준비한 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더우세요? 오늘 날씨 약간 쌀쌀하시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1주차 호텔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를 조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호텔 관광 영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호텔 산업의 이해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용어를 쓰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에 이제 제가 하는 거는 호텔 부서의 이해와 호텔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텔 부서의 이해에 대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그죠 프런트 오피스랑 보통 하우스키핑, 객실 부서의 구분은 보통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텔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프런트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약받는 곳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앞에 쭉 들어가는 거 보시죠. 로비를 딱 들어가시면은 딱 서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프런트 오피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하우스키핑이라고 하는 게 객실 쪽에서 우리가 담당을 보통 하다 보니 청소를 그죠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객실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는 프런트 오피스랑 하우스키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런트 오피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에 위치하면서 객실 영업을 좀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좀 명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요. 쉽게 말해서 체크인, 체크아웃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체크인, 고객들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체크아웃 할 때 담당을 해주는 게 프런트 오피스고 그 밖에 객실 배정은 미리 컴퓨터로 다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외국 손님들이 내가 환전 그죠? 달러를 가져왔는데 현금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은행이 근데 이미 문을 닫아서 좀 환전 좀 해줄래요?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 환전 업무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안내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우리가 컨시어지라고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보 안내도 프런트 오피스에서 좀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객실, 식음료, 관리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해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이제 각각의 부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런트 오피스랑 하우스키핑은 그쵸, 유니폼 서비스, 이그제큐티브 클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니폼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정장 보통 깔끔하게 맞춰 입는 거잖아요. 벨맨이라든지 도어맨 이런 분들은 그냥 유니폼 서비스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론트 오피스라고 해서 그 직원분들도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유니폼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우스키핑 같은 경우에는 객실 정비, 그다음에 미니바, 세탁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니폼 서비스는 도어맨, 벨맨,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있다라는 거. 이그제큐티브 클럽 같은 경우에는요, 비즈니스 여행객이요. 여러분, 비즈니스 여행객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비즈니스? 그죠. 뭐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뭐 사업차 방문하시는 고객들인데, 그런 뭐 이런 사업차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한마디로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거래가 됐던지 뭐 영업을 왔던지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로서 좀 고급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그제큐티브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약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메일, 인터넷, 팩스를 통해 예약을 좀 확인하고요. 요즘에는 그 앱 있죠, 앱. 혹시 선전도 많이 보셨을까요? 앱 같은 데 보시면 우리가 가격 비교 막 해가지고서는 싸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것도 호텔이랑 다 연가해 주는 거예요. 그쪽 업체에서 무조건 싸게 그냥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A 호텔이 있다면 그 호텔과 그 업체, 그쵸, 중간에 막 선전하는 우리 막 그런 막 트립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연결을 해서 우리는 가격을 여기까지 줄 테니까 거기서 판매를 해주면 자동으로 예약 시스템이 넘어오는 식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프론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룸클럽, 나이트클럽, 프론트 캐셔 같은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 호텔은 몇 교대 근무라고 말씀드렸죠? 3교대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룸클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후에, 그쵸, 오후에 좀 업무를 많이 보는 분들,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은 야간 업무 보시는 거고요. 프론트 캐셔는 오전 업무에서 이제 환전할 때 보통 9시 정도에 은행이 문을 여니까 그런 환전을 미리 해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시간대별로 이제 부르는 그런, 그죠. 클럭은 종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교대를 나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교대로 나눠져 있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따라 룸클럽, 나이트클럽, 프론트 캐셔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룸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기 보이시는 10가지 쭉 나와 있는데, 뭐 객실 배정, 체크인과 체크아웃.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모닝콜과 이제 뭐 그 객실의 열쇠 점검, 야간 업무예요. 오후 10시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다음에 프론트 캐셔 같은 경우에는 오후 전에 출근해요. 그래서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 룸클럭이랑 같이 겹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환전 업무, 아침에 환전 업무, 그다음에 기준품 보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호텔 용어에 이해가 있는데, 저희가 용어를 보시면 이 용어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호텔에서도 사용해요? 사용해요. 그래서 호텔 용어의 이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아메리칸 플랜 같은 경우에는 객실 요금에 이제 삼식의 식사 요금이 포함되고 있는 호텔 요금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플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식사 요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메니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매력물이거든요. 즉 손님한테 이제 제공하는데 객실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것 외에 뭐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샴푸, 비누, 뭐 린스 이런 게 밖에 좀 그 밖에 뭐 심지어는 뭐 마스크팩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호텔에서 그냥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그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피타이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식사 전에 식욕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 먹는 식전 요리인데, 죄송해요, 제가 배고프신데 이 그림이 또 나와가지고 에피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회, 우리가 식음료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제 마이크 안 되는 게 낫죠? 올리죠 너무.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네. 우리가 에피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연회장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뭐 그죠 샐러드라든지 뭐 연어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수프 뭐 빵 나오고 그다음에 메인 요리 스테이크 나오고 마지막에 케이크, 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에피타이저로 나 뭐 먹었어. 근데 에피타이저를 한 끼 식사로 드시는 게 아니고요. 그죠 식욕을 촉진하기 위해 먹는 식전 요리이다. 에피타이저를 그냥 한 끼 식사로 생각하시고 막 드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에피타이저는요. 본 음식을 먹기 전에 식욕을 촉진시키기 위해 먹는 요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rrival time이라고 하는 건요. 자, 여러분 뭐예요? 그냥 arrival time 그냥 해석 그대로 도착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고객이 호텔에 도착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여행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항공 쪽에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고객이 도착하는 시간, arrival time, 그 다음에 그죠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해서 손님이 예약의 이행을 위해 도착이 요구되는 시간. 왜냐하면 체크인보다 너무 늦어지거나 너무 일찍 오면 차지가 붙을 수 있어요. 그죠? earlier charge, 그죠? 미리 도착해서 붙는 요금 혹은 뭐 extra charge 중에서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냥 1박이 정말 그냥 먹고 가는 손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arrival time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available rooms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판매 가능한 객실 수예요. 그러니까 available, 이용 가능한 방이죠. 쉽게 말하면 객실이 300개인데 그쵸. 우리 호텔에서는 판매 가능한 객실 수는 total 300개고 오늘 판매할 수 있는 객실 수는 뭐 몇 개입니다. 할 때 그냥 available rooms, 그쵸? 판매 가능한 객실 수. 그다음에 average room rate라고 하는 거는 판매된 객실의 총실료를 판매된 객실 수로 나누어 구한 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호텔에서 우리가 average room rate라고 했는데 그 평균이죠. 어떤 객실은 조금 저렴한 객실이 있고 또 스위트 룸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객실이 있어요. 1박에 500만 원 객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객실을 다 더해서 금액을 다 더해서 300개로 나누어서 평균의 값을 낸 거예요. 보통 한 15만, 20만 원, 그렇죠? 비싸게 한 30만 원 전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비수기에는 할인을 디스카운트를 훅 해서 그렇죠? 10만 원 초반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baggage ta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화물을 맡겼을 때의 진표인데 이 baggage tag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손님들이 일찍 도착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캐리어를 막 끌고 와요. 호텔에 어디다 두네요. 방을 못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시간은 보통 2시인데 12시에 와가지고 못 들어가네요.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 여기 근처에 쇼핑하고 싶은데 내 짐 어떻게 해? 맡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태그를 2개 줘야 그 고객이 보관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호텔리어, 그죠? 프론트데스크 직원이 보관할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맡겨가지고 그 진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그거를 갖다 주면 그거를 확인해서 찾아주는 겁니다. 들어갈 때 체크인을 할 때. 자, 그다음에 뱅켓, 그렇죠? 연회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일 또는 특별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함께하는 격식을 갖춘 만찬. 좀 긴데요. 쉽게 말해, 그렇죠? 연회장 보시면 이 그림으로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 명이 앉아서 그쵸 만찬을 즐기는 그쵸? 하나의 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벨맨이 아까 어떤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니폼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유니폼, 도어맨도 마찬가지고 이 벨맨은 고객의 짐을 객실까지 운반하고 짐 정돈을 도와주는 호텔 종사원. 그런데요, 최근에 호텔이 우리 특 1급 호텔이라고 하면요, 서울에 있는 큰 5성급 호텔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5성급 호텔. 근데 최근에는 어떤 호텔이 지어지고 있냐면 부티크 호텔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티크 호텔. 자, 부티크가 뭐죠? 그렇죠, 뭐 부티크, 뭐 독특한, 뭐 그죠, 뭐 좀 색다른, 그죠, 특이한. 그죠? 부티크 호텔은 뭐냐면 디자인을 젊은 층이면 젊은 층, 그죠, 좀 어르신들이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자연이면 자연을 테마로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하게 외관을 꾸며서 이런 벨맨이라든지 이런 분들 없애고 셀프로 좀 하기는 하되 시설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가격을 싸게 측정해주는 호텔 보통 부티크 호텔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마도 다양해요. 막 놀이공원식으로 막 호텔 방 안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이 같이 가서 즐기기 좋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호텔들도 많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 벨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쵸 완전 서비스를 다 갖춘 5성급 호텔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네, 버뮤다 플랜 같은 경우에는 객실 요금에 아침 식사 요금이 포함된 계산 방식으로 컨티넨탈 플랜이라고도 보통 뭐 같이 가기도 하는데 보통 객실 요금 결제하면 여러분들 평소에 아침 드시는 분, 아침 식사 하시는 분
두 분 정도 계세요? 많이 계시네요. 그죠? 최근에는 또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 점심 때 폭식하는 막 그냥 나 아점으로 뭐 먹었어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호텔에 가면은 객실 요금 계산하면은 평소에 아침 식사 안 드시는 분들도 눈 막 비비고서 막 그냥 막 잠옷바람으로 막 내려가서 식사만 하세요. 왜냐면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호텔 식사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해봐 싶어가지고 막 눈 비비고 그냥 쓰레빠 신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모자 푹 눌러쓰고 그냥 식사하고 바로 올라오셔서 이제 씻고 이제 체크인하고 준비하시고 하실 텐데, 네, 이 컨티넨탈 플랜 같은 경우에는 객실 요금에 아침 식사 요금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요. 아까 아메리칸 플랜은 상식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베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 콜라, 주스, 와인, 위스키 등 음료에 뭐 총칭을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도 그쵸 아시죠? 네, 이거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군데 호텔에서 하면 호텔끼리 주고받는 그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요. 객실을 사용하시는데 실례예요. 모 사장님이십니다. 네,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한번 들었는데 여기 객실 같은 데 가보시면은 창틀에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나왔다고, 그쵸? 그 컴플리멘터리라는 그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바라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그 호텔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똑같이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명단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시기는 하는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번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는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닌데 그런 수법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컴프 공짜를 원하시면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블럭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의 참석자 VIP를 위해 사전에 객실을 한 번에 예약하는 거를 블럭이라고 해서 같이 잡아두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크인, 체크아웃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호텔을 들어갈 때, 그다음에 체크아웃은 퇴속할 때. 자, 여러분 체크인은 보통 2시인데 체크아웃은 보통 몇 시에 할까요? 체크아웃 12시에서 보통 뭐 1시. 그래서 그 체크인과 체크아웃 텀에 시간 있잖아요. 그때 객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우스키핑에서 점검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체크아웃을 하면. 자, 그 다음에 cancellation charge라고 하는 거는 예약 취소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전에 비행기 표 때문에 못 가겠대요. 근데 그 손님 때문에 그거 잡아놨는데 못 팔잖아요, 당일날. 이거는 1박 무르셔야 돼요. 무르는 경우도 있고 호텔에서 이건 디펜즈예요. 그러시면 저희 쪽에서 cancellation charge 없이 그냥 취소를 해드리겠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날 만석인데 이 손님 때문에 못 받았어. 그러면 1박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commercial rate라고 하는 거는 특정 회사와 호텔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숙박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뭐냐면 아까 파라다이스 얘기하셨죠. 거기가 이제 뭐 영종도도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그 호텔 직원이랑 그다음에 그 근처에 다른 또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숙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호텔의 근처에 있는 회사 직원들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A 회사와 파라다이스 호텔 간에 우리 협약을 맺어서 우리 직원이 오면 너희 요금 20만 원 받는 거 우리 직원들이 오면은 15만 원 혹은 10만 원의 1박의 요금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직원들이 이름만 얘기하면 그렇게 할인이 들어가서 나중에 장부 다 적어놓죠? 마지막에 결제해주는 거예요. 그게 커머셜 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컴플리멘터리, 보통 줄여서 컴프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무료예요. 컴플레인 오시는 고객님들이 컴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뭐 그 호텔에서 뭐 뷔페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1인당 그쵸 한 1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런 거 컴프로 막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컴플레인 심하게 하고 하면은 그쵸. 왜냐면 손님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어디 업체 되게 열받겠어요. 컴프를 주겠대요. 그럼 다시 가세요, 안 가세요? 그렇죠. 보통도 안 가게 되죠. 그런데 컴프를 제공을 또 안 해줬어요. 나 진짜 피해 확 받았는데 컴프도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 보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세요? 안 가는 것도 안 가는 건데? 그쵸? 말이 잘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입막음을 하면 우리 호텔 혹은 우리 뭐 레스토랑 어디 업체에 찾아와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얘기는 하지 말아줘. 우린 너한테 보상을 해줬으니까 그냥 봐줘라, 그죠? 오고 안 오고는 손님의 문제인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역설적이게도 좀 그런 걸 강하게 해줘서 또 손님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손님들은 솔직히 많지 않고요. 이게 우리가 한번 얼굴 붉혔는데 또 거기 가서 뭐 안녕하세요 하고 또 줬다고 또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구전을, 그죠? 나쁜 구전을 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넥팅 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방과 방 사이에 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긴 한데 외국 같은 데 여행 같은 데 가보시면 4명인데 한 방에 다 들어가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연결 지어 있는 거예요. 방과 방 사이에 연결문이 있어서 이 커넥팅 룸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연결되어져 있는 방. 그래서 가족분들이 보통 이런 커넥팅 룸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버뮤다 플랜이라고 하는 게 이 컨티넨탈 플랜이라고 해서 아침 식대 포함되어져 있는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D라고 하는 게요. 저희가 do not disturb, 그냥 그죠, 뭐죠? 나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한 번은 저희가 그 메이드라고 하시거든요. 메이드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게 들으셨어요? 그쵸. 여자분을 말을 하거든요. 그쵸, 여자분. 근데 이 D&D를 보통 하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시다 보면 구역이 있어요. 내가 만약 8시간 근무면 오늘 나의 임무는 20방을 청소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못 보고 한번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걸어놓지 않았느냐, 그죠? Do not disturb 하면은 그 방에 3일이 되던 4일이 되던 그냥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손님들도 좀 보통 한 하루 이틀은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do not disturb가 방해하지 마시오기 때문에 이거 걸려져 있으면 그냥 가야 되고, 혹시나 손님이 이걸 걸어놓고 외출을 한 거야. 근데 방을 청소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 요구를 하면 그때 들어가더라도 이 표시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걸 딱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디포짓이라고 하는 거는 객실 요금의 일부 선불금이죠. 그죠? 하나의 뭐 이렇게 돈을 일정 금액 걸어놓고, 만약에 우리가 컨센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열쇠, 키를 추가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받아놓고 주기도 해요. 그죠? 디포짓 걸어놓고 가라고. 자, 그 다음에 더블룸 같은 경우에는 자, 아시겠죠? 2인용 베드예요. 더블, 그쵸? 더블 2인용 베드가 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듀얼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혼합식 요금 제도로서 그 고객의 요구에 따라 아메리칸 플랜이나 유러피안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혼합식이에요. 섞여져 있는 거예요. 객실 요금에 아침 식대만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객실 비용에 아침 점심만 포함할 것인가, 객실에 아침 점심 저녁 같이 할 것인가, 요거를 고객이 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듀얼 플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듀티 프리 샵, 그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품을 판매하는 상점, 그쵸? 면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arly out이라고 하는 건 조기 퇴실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고객들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체크아웃보다 늦게 퇴실하면은 차지받으면서 우리가 early out 하면 뭐 없어? 말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체크아웃이 만약에 1시예요. 고객이 비행기 시간 때문에 10시에 떠나야 되겠대요. 그 손님이랑 12시에 퇴실, 1시에 퇴실인데 고객이 나 근데 여기 뭐 버스도 그렇고 비행기 표가 좀 바뀌어서 나 여기서 한 6시에 나가야 되겠어. 근데 전자는 돈을요 환불은 안 해주고요, 후자는 돈을 받아요. 반 정도를 더 받거든요. 고객들이 일찍 퇴실하면 뭐 돈 더 환불해 주는 거냐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셨는데 없어요. 대신에 일찍 퇴실하는 거는 따로 뭐 이런 게 없는데 늦게 퇴실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24시간 기준으로 5시간 초과하면 시간당 10,000원 혹은 15,000원 부과를 해서 퇴실할 때 받거든요. 그래서 얼리아웃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선 좋아해요. 청소를 하고서는 여유롭게 방을 받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체크아웃 시간 맞춰서 가시는 고객님도 계세요. 그냥 쉬었다가 그냥, 그쵸? 일찍 가봤자 뭐 없으니까. 그다음에 emergency light 같은 경우는 호텔 내의 비상등, 그죠? 그다음에 유러피안 플랜도 이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호텔 요금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executive floor이라고 하는 거는 상용 고객을 위하여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빈층,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최상급의 고객. 아까 executive club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최상층의 그 서비스를 요하는 것들로 비즈니스 고객들이 대상이고 VVIP 고객님들이 많이 머무르시는데 이 안에 연회장이 있어요. 객실 안에 뭐 따로 식사할 수 있는 곳, 뭐 심지어 영화 볼 수 있는 곳, 컴퓨터 작업서부터 모든 것 다 2층에, 호텔 내의 가장 로얄층의 한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용어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다음에 extens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연장이죠. 그래서 투숙객의 숙박 체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extra charge, 그러니까 체크아웃 이후 객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초과요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1시에 원래 체크아웃 시간인데 막 6시에 나 가야 돼. 그러면은 시간당 돈을 계산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고객이 우리 호텔을 자주 사용하는 고객이야. 근데 그날따라 객실이 낮네? 이러면 그냥 컴프로 제공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까지나 호텔의 그쵸 권한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건한 위임이라고 해서 그 firm 직원들한테 파워를 주는 거잖아요. 임파워먼트, 그죠? 그래서 그날 서는 그 프론트 직원이 좀 권한 위임이 있는 직원이면 그냥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 고객이 이제 떠요. 자주 오시는 고객님이 있다면 그 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맘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 이거는 조금 depends,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faciliti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을 위한 객실, 식당, 회의, 레크리에이션 장소다 해서 시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연회장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 무대 설치 이런 게 하나에 다 이제 facilities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ingerboard이라고 하는 거는 과일을 직접 손으로 먹을 경우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담아놓는 건데, 이거 좀 어떤 분이요? 이거 왜 웃고 계시죠? 왜 우셨어요? 왜 웃으세요? 네, 그죠? 상상 가시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연회장 같은 데 보시면, 식당 같은 데 보시면 이게 담아져 있어요. 딱 봐도 그릇인데 이제 코스별로 나오는 데는 되게 에피타이저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맛있는 물인 줄 알고 진짜 그거 아니라고, 그죠? 이거는 손을 씻는 거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데 요거는 호텔마다 좀 다르긴 한데 좀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그쵸, 디펜즈예요. 이것도 그냥 놓는 곳이 있고 안 놓는 곳이 있고. 근데 고급 식당에서는 다 그냥 한쪽에 마련해 두기는 해요. 중식이라든지 일식 쪽에서는, 그죠? 그다음에 first in, first out, 그죠? FIFO라고 하는데 이거 뭐죠? 그 유통 쪽에서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거는 먼저 사용해. 이거 여러분도 혹시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저 어릴 때 어머니가 앞에서 그냥 꺼내면 되는데 마트에 가시면서 뒤쪽에서 이렇게 자꾸 꺼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를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사는 거는 뒤쪽에서 사는 건가? 왜 뒤쪽에서 꺼내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유통기한이 먼저인 걸 앞쪽에 빼놓잖아요. 그리고 넉넉한 걸 뒤쪽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걸 아시고 뒤쪽에서 다 같이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거는 먼저 뺀다. 그래서 최근에 마트에서 그러죠. 그냥 할인 행사 크게 해가지고 그냥 얼마 안 남은 것들은 싸게 해서 이제 판매도 하죠. 그래서 호텔에서도 이제 그 식재료 중에서도 이제 first in, first out 해가지고 선입선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키고 있고, FIT 고객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개인적으로 숙박하는 개별 고객의 줄임말이거든요. Free Independent Traveler.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숙박하는 개별 고객이다. FIT 고객. 그냥 FIT 고객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숙박하는 개별 고객. 그다음에 floor key라고 하는 거는 한 층에 여러 방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이거는 그냥 그 floor manager 아니면 그냥 우리 그 general manager가 쉽게 사용은 안 해요. 이런 거를 손님 방을 한 번에 열어보고 이러진 않은데, 혹시라도 잠겼거나 잃어버렸거나 어쩔 수 없을 때 이 floor key, 층별 키가 또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마스터 키라고 하죠. 보통 그냥 master key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열 수 있는 방인데 보통 floor key로 해가지고 나뉘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glassware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로 만든 식기류, 그렇죠? 이게 이제 유리로 만들어진 식기류다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glassware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gross income이라고 하는 거는 총 수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재무제표 같은 걸 저희가 또 보면은 식음료, 그다음에 F&B 이렇게 식음료, 객실 이렇게 크게 나뉘어서 들어오는데, 수입이 객실이랑 식음료 중에 몇 대 몇이게요?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식음료요? 객실도 많을 것 같으세요? 비율로 그러면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그러니까 객실 대 식음료, 객실 대 식음료로 4대 6이요? 그러니까 식음료가 6이요? 또요? 5대 5? 최근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객실이 진짜 많았어요. 8대 2 정도였거든요.
거의 호텔은 객실 수입으로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6대4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객실이 6 비중으로. 왜냐면은 한 번 방 사용하면은 20만 원, 30만 원이다 보니까 객실이 6, 식음료가 4 정도로 비율이 떨어지고요. 뭐 5.5 대 4.5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음료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우리 호텔 가지만 옛날에는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그냥 왔지만 지금은 뭐 따로 필요한 뭐 행사, 그쵸? 우리 뭐 가족 모임 분위기 한번 내자. 호텔에서도 싸게 하거든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매출을 올려주시는지라 그죠?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5.5 대 4.5 혹은 6 대 4 정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표를 공식적으로 공식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그걸 보시게 되면은 확인한 결과 6 대 4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 식음료가 많아졌어요, 매출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객실이 조금은 더 많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게스트 히스토리 카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앞에 있는 게 그쵸, 손님이 왔다 간 흔적, 그쵸, 뭐 이런 방문한 투숙 기록을 보존하는 카드인데 뭐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이 고객은 우리 호텔에 얼마나 방문을 했고 어떤 객실을 사용하는지 뭐 넌스모킹룸 그죠? 를 선호하는지 불평불만 사례, 직위 이런 거를요 다 보관을 해요. 고객이 처음에 오면은 그런 게 이제 회사에서 오시는 고객도 계시지만 우리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라고 해서 등록 카드를 작성할 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도 그렇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 뭐 미용실이라든지 레스토랑 혹은 갈 때 전화만 했는데 병원도 마찬가지죠. 홍길동 고객님 맞으시죠?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좋으세요? 괜찮아요? 알아봐줘서 나 좋다? 막 이러면 근데 그런 고객들 중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거 내 정보를 말하지 말라. 나에 대해서 너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 정보를 빼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도 아주 극소수로 계세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자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홍길동 고객님이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서 언제 왔는지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워달라라는 고객도 있으셔서 그런 고객들은 그냥 뺍니다.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렇죠? 어디까지나 고객의 그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FIT의 반대말이 그죠? Group Inclusive Tour의 약자로 이제 단체 여행, GIT라고 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FIT, GIT 하면 단체 여행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호텔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말을 하고요. 자, 하우스폰이 영어 문장에 좀 등장을 해요. 근데 자, 하우스폰이라고 해서 하우스가 그냥 이 하우스만 보시면 뭐죠? 하우스만 보시면 어떻게 해석하시죠? 집전화라고 막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 하우스는 호텔이라고 같이 봐주셔야 돼요. 호텔에 놓여져 있는 전화. 그래서 호텔 내에서 이 하우스가 등장하면 해석을 호텔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호텔 폰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구내 전용 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우스 유즈 룸이에요. 자, 여기서도 하우스가 또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텔 임원의 숙소로 사용하거나 객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침구류나 객실 비품, 하우스 유즈,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중에 너무 힘들거나 지쳐서 퇴근을 못해. 근데 집이 너무 멀어. 호텔에서 이런 하우스 유즈룸으로 좀 사용하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죠 뭐 임원들, 그죠 관리자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룸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자, 하우스 와인 마찬가지로 여기 호텔이라고 해석하시면 그죠? 호텔의 영업 신장을 위해 정한 기획 와인으로 대체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글라스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하우스 와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키핑 부서로부터 객실 정비가 완료된 후 프론트에 객실 정비가 완료된 것을 알리는 시스템. 이게 뭐냐면요. 이거 실제 사례예요. 자, 우리가 하우스키핑에서 청소를 한두 시간 정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한 번 난리 났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하우스키핑이랑 그 프론데스크랑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동일하다고요. 거기서 우리 방 청소가 되면 파란불이 깜빡깜빡하고 정비가 안 되면 빨간불이 떠요. 그런데 한 번은 그거를 이제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가 안 끝났는데 이제 됐다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컴플레인이 발생한 건데 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막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바뀔 때, 그리고 나서 바로 그걸 넣는 게 아니고 객실 배정을 할 때 이런 인디케이터, 이 표시를 보고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객실 정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터치,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은 불이 파란 색깔로 바뀌어요. 그때 이제 프론트에서 객실 정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표시는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프론트 같은 데 가실 때 보면요, 저도 시력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되게 자잘해요. 방이 막 300개, 400개, 500개 되는 객실을 깜빡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 클릭 한번 잘못하시면 완전 난리 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인사이드 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호텔에 가면 이렇게 창밖에 보이는 거, 자 여기에 가운데 이게 벽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아웃사이드 룸이요, 창밖에 보이고, 이분들은 밖이 보이지 않아, 그냥 방만 있어. 이게 인사이드 룸, 그죠? 그래서 밖에 외관이 보이지 않는 객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호캉스라고 하시죠. 오시는 분들이 호텔에서 나 쉬었다 가는데 야 집안이랑 별로 우리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넓고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그죠, 아웃사이드 룸이거든요. 인사이드 룸 반대말로 해서 이제 쓰이기는 하는데, 밖에 외관이 보이는 방을 좀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인사이드 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격에 상관없고 그냥 쉬었다 가는 그냥 뭐 여행객들, 아웃사이드 룸은 호캉스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호텔에 나 제대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객실 정비 부서의 감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나 다른 물품의 재고량을 조사해서, 이제 인벤토리라고 하는 거는 재고량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재고량을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late arrival이라고 하는 거는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인을 받을 때 이런 고객은 따로 뒤에 빼놔서 따로 빼놓은 다음에 체크인할 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laundry slip 같은 경우에는 세탁 신청서, 비즈니스 고객들인데 그쵸, 이 라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셔츠라든지 뭐 정장 바지 있으면, 그쵸, 여기 라운드리 슬립에 체크를 해서 하루 전날 보통 맡겨주는 게 좋아요. 당일날 하면은 좀 급할 수 있으니까 신청서에 맡겨서 걸어두면은 가져가서 이제 서비스 해주는 거죠. 라운드리 슬립은 올려져 있어요, 객실 안에. 그다음에 린넨 같은 경우에는 그죠, 테이블보, 냅킨, 침대보를 말을 하고, 자 로스트 앤 파운드, 분실물과 습득물이에요. 하우스키핑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죠. 안약 잃어버렸다고 호텔에서 60만 원 배상해주는 경우 있어요. 일본에서 안약을 가져오셨대요. 근데 밖에 나가 쇼핑을 하고 왔는데 안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안약 크기 얼마네요? 안약 크기 얼마나일까? 한 요만 하나요? 쬐끔해요. 그 60만 원짜리예요. 비행기 값이랑 의사 그거랑 도저히 뭐 손님은 확실하다는데, 그리고 호텔에서도 안에 CCTV가 있으면 또 그거 개인 그거 침해로 못 달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못 해보자 CCTV 안 달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여서 그 청소한 메이드 그 여사님은 완전 난감해 하시고, 호텔 측에서도 그냥 돈을 다 물어줬습니다. 그냥 투숙하시는 3박 4일 비용과 비행기 값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실물과 습득물은 항상 본인들도 챙겨야 되고, 그게 뭐 진짜 뭐 작당하고 정말 했는지 정말 잃어버린 건데 정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속상해 하시고 하니까 호텔 측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로스트 앤 파운드. 그리고 청소를 하시다가 고객이 체크아웃을 했어요. 이미 떠났는데 거기에 지갑이라든지 중요한 게 발견해요. 그 즉시 연락해야 돼요. 0번 눌러서 프론데스크에 바로 신고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분들이 방이 15개인데 다 청소하고 갖다 내려주면서 갖다 줘야지. 너무 늦어요. 그냥 그 분해전화 그 방에서 0번 딱 눌러서 여기 517호입니다. 뭐가 발견되었습니다 하고 프론트에 갖다 주면 이 로스트 앤 파운드 보관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 그냥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교육을 막 받고 또 해주시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로스트 앤 파운드. 그쵸. 안약은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그게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본인도 넣어야 되는데 안약을 일본에서 처방을 받아 오셨대요. 제일 교포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서로, 그죠, 서로 난감하고 속상하죠. 자, 모닝콜 같은 경우에는요, GIT 고객들 중에 가이드분들이 막 오세요. 한 번은 아랍 손님들 그 체크인을 해서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영어면 좀 덜하겠는데 그 막 A, R, K, A 막 그쵸 우리 막 읽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글자로 쭉 30명이 체크인을 오셔가지고 모닝콜 받아달라는데 몇 호서부터 몇 호까지는 뭐 6시 반에 뭐 몇 호서부터 몇 호까지는 7시 막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속 썩었습니다. 모닝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예요. 깨워주는 거, 전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 한 방 한 방 전화하는 게 아니고 뭐 611호서부터 625까지 있으면 611, 샵 620 하면 쭉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객실 배정할 때도 아까 블럭 같이 잡아가지고 쭉 들어가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죠? 이거 보시기 전에 메이크업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화장, 메이크업, 화장 아니고요. 메이크업은 객실에서 청소가 완료된 방을 메이크업 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러니까 클린,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하다는데 그게 완료된 방, 그걸 그냥 간단한 용어로 메이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쇼 같은 경우에는요,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뭐 연락도 없어요. 그냥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노쇼 분들 많으시죠? 막 접수를 했는데 당일날 안 와. 아무 연락도 없어. 뭐 본다 만다 말도 없어. 호텔 마찬가지. 아무 뭐 예약을 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텔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호텔에서 미리 그 1박 요금 긁어놓거든요. 그거 먹히시는 거예요. 연락이라도 해주시고 좀 해야지 호텔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드리지. 무조건 막 그거 1박 끊어놓은 거 그 요금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을 주셔라, 그죠? 그냥 나 안 오면 안 오겠지 하고서는 그냥 생각하시는데 호텔은 그럴 줄 알고 1박을 받아놓거든요. 그래서 노쇼 고객님들 되게 식당에서도 노쇼 때문에 골머리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식당은 또 심지어 선불금 받아놓지도 않고 믿고 한 100석 준비했는데 그때 당일날 우리 회사 저기 뭐냐 회의가 늦어져가지고 못 갈 것 같아. 식당 주인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비싼 식재료 준비해놓으면 그건 어떻게 그렇죠? 그 주인분에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쇼 같은 게 미리 얘기라도 해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요. 꼭 못 오게 되면은 미리 연락을 좀 달라. 그럼 연락 달라 했나? 왜 못 오세요?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끊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큐판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차지하는 거거든요. 판매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아까 average available room 그죠? 그 rooms라고 해서 판매 가능한 객실률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70개가 찼다 하면은 이 occupancy percentage가 90%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판매 가능한 객실 수에서 오늘 우리가 판매된 객실 수로 나눈 거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객실이 300개인데 오늘 판매된 게 270개. 나누시면 판매 점유율은 9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날. 그래서 성수기 때는 거의 100%다 차요. 비수기 때는 한 50% 정도? 또 못 차요.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러면 성수기 때는 언제일까요? 호텔의 성수기. 겨울? 방학 때? 보통 겨울에 진짜 가봐요. 연말 연시 그다음에 여름에는 나름 그렇게 막 꽉 차지는 않는데도 이제 호캉스라든지 최근에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차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보통 비수기, 겨울이라든지 뭐 연휴 이런 데를 이제 성수기라고 해요. 주말은 거의 못 차고요. 그다음에 On the Rock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에 얼음을 넣어서 마시는 형태.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그 F&B 부서 쪽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자 Out of Order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3개로 555라고 떠요. 검정 색깔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뭐 emergency light라든지 욕실에 뭐가 깨져서 판매를 아예 하지 마 당분간 해서 555라고 뜨면서 검정 색깔로 깜빡깜빡 거리는 게 있어요. 그냥 용어로 out of order 그죠? 당분간 판매가 좀 불가능한 객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싱글룸은 이제 싱글 그쵸? 싱글 하면 요즘에 좀 혼나죠 그쵸? 싱글이세요 아니세요? 막 묻는 거 실례잖아요 그쵸? 하나야 하나 1인용 방으로 싱글베드 하나가 있는 방 그쵸? 그다음에 셀링업은요 이미 예약된 객실의 요금보다 높은 가격의 객실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호텔에서 간혹가다 판매 신장으로요 그 프론데스크 직원한테 약간 미션을 줘요. 간혹가다 너희 우리 매출이 요거 좀 우리 높여야 되니까 좀 셀링업 해서 좀 판매 좀 해봐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시면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의 객실로 좀 더 서비스를 해서 이런 방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예약 부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워크인 게스트로 오시는 그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이미 예약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의 객실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손님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스키퍼이라고 하는 거는 체크아웃을 진행하지 않고 몰래 떠나는 고객이에요. 이거 언제 발생하게요? 네. 또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습니다. 자, 힌트 드리면 외국 손님들이 저기 왔을 때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치채셨을까요? 장거리 통화가 있어요. 번호 누르면 호텔에서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호텔 방마다 그게 요금이 바로바로 체크아웃 할 때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우리 통화를 막 한 거예요. 요금이 5만 원인가 6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놓고 그냥 스키퍼 도망간 거예요. 그냥. 네, 그런 고객들은 이제 체크 호텔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예약할 때 카드 1박으로 긁어놓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그냥 따가지고요. 긁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괜히 인식만 안 좋아질 뿐더러 그쵸, 이렇게 양심 없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 통화 막 했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어. 근데 그냥 스키퍼 그냥 도망가는 게. 그다음에 stay over 같은 경우에는 퇴실 예정 일자를 넘겨 체류하는 거예요. stay 그죠? 머무르는데 over 넘어서 그냥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연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turn away 서비스라고 하는데 자, overbooking이 뭐야? 부킹에 예약을 하는 거냐? over 넘은 거예요. overbooking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호텔로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turn away 서비스라고 해요. turn away 돌려주는 건데 성수기 때 발생을 해요. 객실이 예를 들어 300개인데 예약을 한 330개 정도를 받아놔요. 왜냐하면 취소를 하거나 못 오는 고객을 대비해서 조금 더 받아놓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330명의 고객이 다 온 거예요. 진짜 뭐 한 명의 취소도 없이 다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30명의 고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왔는데. 네, 다른 호텔로 연계되어 있는 다른 호텔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호텔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 턴어웨이 서비스가 있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네. 그래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tariff라고 하는 거는 호텔의 정규 요금이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막 조선호텔 막 1박에 40만 원, 막 50만 원. 근데 앱에 들어가면 얼마로 되어 있으세요? 14만 얼마, 15만 얼마 막 싸게 나오거든요. 이 정규 요금은 홈페이지에 공식성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올라가져 있는 요금을 이 타리프라고 하거든요. 정규 요금. 근데 이 요금 그대로 내는 경우 거의 없고요. 여행 같은 데 가시면 우리 뭐 강원도라든지 막 유명한 관광지들 있잖아요. 가시는데 우리 예약을 다 만료가 됐어. 근데 너가 오고 싶어? 그럼 우리 정규 요금은 35만 원이야. 35만 원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배짱 튕기죠, 그죠? 깎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full charge, 그냥 풀로 그냥 fully booked, 그냥 완전히 예약이 만료가 됐을 때는 정규 요금을 받고요.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규 요금에서 한 40%, 30-40% 디스카운트해서 보통 예약을 하고 있죠. 자, 업그레이딩 같은 경우는요. 고객이 예약한 등급의 객실보다 비싼 객실을 투숙시키는 건데 고객이 예를 들어 싱글 베드룸을 예약했는데 그 방에 문제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아웃 오브 오더 막 검정 색깔로 뭐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그날 못 고쳐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객은 안 팔린 더 좋은 객실로 올려줍니다. 그게 업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좋은 객실로 투숙시켜주는 거를 업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네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vacant, 그렇죠? 투숙하지 않는 객실, 판매 가능한 청소된 객실,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객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숙하지 않는 객실을 vacant라고 보시면 되고, 발렛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렛 파킹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차 대행 서비스, 그렇죠? 보시면 되고, 웨이팅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호텔 객실을 사용하기 위해 이미 예약된 것 중 취소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웨이팅 리스트는 사실상요 호텔에서 쓰는 것보다 우리가 뭐 음식점 그렇죠 그런 데서 보통 뭐 웨이팅 리스트 우리가 기다릴 때 보통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약된 것 중에서 이제 뭐 그 다음 차례라든지 취소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워크인 게스트 그렇죠? 예약 없이 들어오는 고객. 그날 방 있어요? 네, 호텔에 들어와서 주말에 없습니다. 거의 다 차죠. 워크인 게스트.
자, 그다음에 아까 구전 말씀드렸죠. 컴프라고 하는 거는 호텔에서 제공을 해주지만 그 고객이 컴플레인이 발생돼서 오고 안 오고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컴프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전을 나쁘게는 하지 말아줘.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이미지를 완전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너희들한테 할 만큼은 했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word of mouth advertising이라고 하는 거는 호텔을 이용한 후 만족한 고객이 또 추천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전이 되게 중요해요. 나쁜 구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좋게 구전을 해서 추천하는 거죠. 요거는 서비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엔 인터넷이 잘 되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서워요, 세상이. 그래서 다 막 아시잖아요. 뭐 성형외과 가면 막 이런 정보들, 그쵸? 막 음식점, 뭐 육아만 카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추천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우선 강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문제 제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데, 룸클럭의 주요 업무가 아닌 거. 아까 룸클럭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그 1일 보고서의 작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클럭이고, 룸클럭은 뭐냐면은 아까 오후 근무자, 오후 1시에서 10시 근무자를 기준으로 나와져 있는 건데, 나머지는 다 룸클럭인데 1일 보고서는 마지막에 하는 거라 나이트 클럭, 오후 야간 근무자가 하는 업무이다라는 거고. 자, 호텔의 부서는 크게 객실 부분과 식음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객실 식음료 관리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월급 받고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자, 요리 재료 보관 시 먼저 사들여온 것은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저장 관리 방법을 뜻하는 말은 뭘까요? 그쵸. First in, first out. 그죠. 선입선출법. 그죠. 다음에 자, 숙박 요금과 식사 요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호텔 요금 제도는 네, 기억하시네요. 그쵸? 아메리칸 플랜은 삼식이고 컨티넨탈은 아침 식대. 아까 눈 비비고 먹는 거죠. 막 우리 막. 그다음에 유러피안 플랜은 각각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고객이 예약한 등급의 객실보다 비싼 객실에 투숙시키는 거. 네, 업그레이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링업은 높은 가격을 판매하는 거, 메이크업은 완료된 방, 익스트라 찰지는 초과 요금, 스테이 오버는 연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호텔 부서의 이해 마지막으로 한 번씩 보시죠. 그쵸? 2가지, 4가지로 구분이 되고 3가지. 이거는 그냥 아까 배운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첫 주차고요. 이 용어를 기본적으로 이제 회화를 하시면은 좀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저희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제가 좀 받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